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경기 불황에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이제 긍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번이 골디락스라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두신다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금리라든지 시장 상황에 지금 이제 수급에 관련된, 그리고 글로벌 채권 헤지 펀드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번에 주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불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의 이익 기준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경기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바텀 피싱,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울 수 있는 가격이 언제부터 내가 지켜봐야 되는 수준인가에 대해서 미리 힌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위험을 좀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가격 상승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부터인가를 저희가 미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 시계열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historical average,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이제 시계열입니다. 어떤 시계열이냐면 EPS 리비전,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의 추정치를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정하는 시점부터 봤을 때 2년 뒤의 시점을 이렇게 쭉 해서 파란 색깔, 그러니까 하늘 색깔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고점으로부터 약 12%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데요.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 추정했던 것들을 약간 좀 긍정적으로 추정을 했다가 이제 좀 타이트하게 추정을 하다 보니까 한 12% 정도 결국은 기존에 봤던 이익보다 좀 작게 끝나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여기에 들여다봤더니 충격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떠냐라고 보게 된다면 요런 이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추정이 시작된 2021년 연말,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4년, 2023년까지,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2023년의 이 추정치의 트렌드를 본다고 한다면, 보시면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 이익이 좀 증가할 것 같은데 라고 2022년에는 2023년 이익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사실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다가 꼬꾸라지게 되는데 결국은 일반적인 추세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2023년의 이익이 생각보다 나빠진다는 것을 캐치한 투자자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주식을 막 팔게 됩니다. 즉 이익의 추정치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게 되는 흐름이 그대로 반영이 된 셈인데요. 그러면 2024년에 지금 이익 추정치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보게 되면 2022년의 연말 때부터 쭉 쫓아왔더니 지금 요 정도 국면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의 이익을 1년 정도 추정치를 쭉 쫓아왔더니 이게 딱 그 일반적인 경우의 전체 평균과, 그리고 그거를 제외했을 때 구간의 한 중간 정도까지 지금 1년 정도 지나오면서 요 정도의 지금 이익 추정치가 지금 어느 경로를 따라갈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특별하게 봐야 될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불황이 온다면에 대한 가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으로 이게 모든 기간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는 불황이 없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요 평균이 되려고 한다면 불황 때는 이익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값이 요 차트가 되는 거죠. 예, 요 중간값이. 그렇기 때문에 불황은 이 경로를 따를 것이고 불황이 없는 경우는 이 경로를 따라서 그 평균값이 이렇게 된다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맞췄습니다. 2023년. 불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균의 값을 쫓아간다 라고 2023년 이익 추정치를 2022년과 2021년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요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익 추정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장기 평균 늘 하늘 색깔로 보게 됐을 때는 10% 하향 추정은 보통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하늘 색깔을 보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불황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내년의 이익이, 그러니까 2024년의 이익이 올해보다 20% 이익이 더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불황이 온다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거죠. 최소한 0이 되는 겁니다.
불황이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지 못할 거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거나 거의 증가하지 못한 상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20을 포기하고 10이 오히려 하향 추정되니까 합치면 30% 정도 이익은 오히려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익, EPS 기준으로 30% 정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보통 불황이 오고 경기가 위축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쇼크가 온다고 한다면 한 반토막 나던데 50% 손실이 나던데 라는 부분은 여기서 밸류에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사실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게 30% 정도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과 패닉 셀링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으로 20%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번 불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패닉 셀링이 언제부터 시작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짚어본다고 한다면 이익 추정치에 대한 시장 반영이 끝나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이제 패닉 셀링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런 구간이 나타나는 후반부부터는 이제 바텀 피싱, 즉 바닥에서 내가 괜찮아 보이는 내가 그동안 사고 싶어 했었던 투자자산들 특히 주식 측면에서의 괜찮은 테마들을 내가 편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윗스팟 좋은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불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패닉 셀링을 대처하는 방식은 물론 첫 번째로는 일단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시점부터 나는 이익이 모두 하향 추정되는 걸 반영하고 난 시점부터 살 것인지 아니면 패닉 셀링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 내가 분석을 해보고 검토해 본 다음에 살 것인지를 이제 놓고 시나리오를 형성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런 이제 쇼크가 왔을 때 미리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토리컬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히스토리컬 에버리지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잣대 역할을 하는 거고 요런 국면을 쫓아가는 건지 요런 국면을 쫓아가는지는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판단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국면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 진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위축이 오고 막 금융 위험이 온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든 부분이겠지만 항상 이런 변곡점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부자들과 엄청나게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시고 경우의 수가 만약에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요번에 말씀드린 이런 수치들을 한번 잘 참고 삼아 검토해 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상대 가격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하고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해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연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